AI가 주도주임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산업만 가는 기업만 가는 게 최근 우리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 아닌 트렌드인 거죠. 그 트렌드를 자꾸 역행을 하려고 하면 계좌 수익이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요. 적어도 우리 경제의 창위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AI가 주도주라 했었을 때 전력기기와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전선 관련주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지난주 대비 굉장히 나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참 한 주 한 주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많이 느끼시는 6월일 것 같습니다.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으면 위기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위기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위기 다음에 오는 기회를 잘 잡으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전력기기 특징주들 특집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아니면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전력기기 다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봐야 되는 에너지 특집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전선이라는 거죠. AI 전력망 수혜주 탑3, 여기서 이야기하는 탑3의 순위는요, 그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자, 첫 번째로는 가운전선, 두 번째로는 대한전선, 세 번째로는 대원전선을 뽑을 수 있죠. 여기에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LS 마린솔루션 아니면 그 외의 전선주들은 그럼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들 탑3를 먼저 우리가 집중한 다음에 그 옆을 볼 수 있으면 그때 봐도 괜찮다. 그러니 지금은 집중할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AI 전력망 수혜주 탑3 가운전선. 그러면 가운전선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미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시장에 최초로 진출했죠. 이번에 확실하게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 공시를 따라가서 그 모체가 어디냐라고 하면 오픈 AI입니다. 그러면 오픈 AI에 처음으로 걸리는 밸류체인 바로 이제 가운전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는 뭐예요? 증자에 대한 이슈였죠. 주식수가 많아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까지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서 가운전선을 1순위로 올려놨다.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일단 가운전선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니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에도 혹은 전력기기에도 혹은 그 외의 섹터에서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가운전선의 변동성을 지금은 노려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의 대한전선의 그럼 특징은 무엇이냐? 초고압, 해저 케이블 글로벌 시장의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실적뿐만 아니라 수주 잔고 또한 역대 최대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과 어떻게 보면 LS의 싸움, 여기서 누가 좋고 나쁘고의 의미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기업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잘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체크를 해야 하는데, 앞선 가운전선의 장점은 미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에 최초로 진출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면 되는 거고, 대한전선은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높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고압 해저 케이블,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똑같은 케이블을 깔 때 육상에 까는 것과 해상에 까는 것의 난이도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2층짜리 집을 짓는 것과 20층짜리 집을 짓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동일 면적을 시공하더라도 육상 케이블을 만드는 그 여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해상 케이블이라고 하는 그 케이블 자체가 동일 면적당 들어가는 구리의 비율이 육상 케이블에 들어가는 구리의 비율보다 30% 이상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대한전선의 장점도 우리가 꼭 기억하자. 그리고 이제 대원전선. 대원전선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누군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별한 색깔이 없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가장 익숙한 건 뭐냐? 자동차 케이블 쪽 시장.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전선 전력망의 진출. 물론 전체 매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예를 들어서 AI 전력망이라고 하면 이 기업도 추가적인 시세가 더 탄력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가온과 대한전선 혹은 그 외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대원전선이 뒤늦게 테마적으로 따라가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전체 매출에서 아직까지는 전력 전선, AI 에너지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점이 있어서 대원전선을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 관련주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따로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가온전선은 뭐겠어요? 전력 케이블의 리더와 LS 그룹 내의 전선 계열사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대한전선은 뭐예요? 초고압 송전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비싼 만큼 그리고 기술력이 높은 만큼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구리 가격이 굉장히 전선주들에게는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 많이 들어들 보셨죠. 자, 그런데 실제로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 중에 구리 가격과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기업이 대한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대한전선은 가온전선과 대원전선처럼 범용성의 제품이 아니라 특수 제작형 전선, 반도체로 치면 에이직 반도체에 가깝다, 주문형 반도체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가의 어떤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판가에 그걸 전가해서 가격을 높이 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연동이 돼서 결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가온전선, 대원전선은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그들이 버틸 수 없는 수준에 넘어가면 그때 요청을 해서 판가를 전가받죠. 하지만 대한전선은 그때그때 구리 가격의 연동에 판가를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적은 전선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굳이 어느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좋은 기업인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전력기기 기업들 분석해 주실 때 투자자가,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서 기준으로 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 보인다고 했잖아요. 잘 보죠. 수주잔고를 우선으로 한다. 수주잔고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대한전선이 압도적인 거죠. 수주잔고로 본다면. 그런데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률로 보자면 또 대원전선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혹은 최근에 가장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뉴스가 나온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기준으로는 가온전선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해서 지난주에 전력기기와 이번 주에 전선주들은요.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상황에 맞게 밸런스를 찾아서 종목을 꾸리는 게 중요한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ETF가 되든 그렇죠? 아니면 유사하게 움직이는 그 외, 오늘 제가 언급드린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기업 외에 에너지 인프라가 됐던지 간에 포트 내에 비중은 반드시 있어야 현재 시장에서 포모 현상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무슨 이야기를 하죠?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가려는 게 뭐예요? 그 학교에 가면 분위기가 학습을 그리고 학업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안 하던 친구들도 열심히 하려는 것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보내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으면 지금 돈을 잘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쪽에 가서 집중해 있거나 거기와 친한 기업들을 봐야 돼요. 시장의 주도주가 AI 반도체인데 나 혼자 저기 동떨어져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처치 곤란함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할 것들은 움직여야 돼요. 대신 어디로 움직이느냐? 주도주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움직여 놓는 게 나중에 조정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들도 조정이 있을 거고 힘듦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위기는 곧 기회라고 재차 반등 혹은 시세가 나올 때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않고 시장 수익률을 제대로 저는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난주에 전력기기에 이어서 이번 주에 전선주들 역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온전선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이번 주를 맞이하게 되죠. 추세를 한번 쳐보죠. 저점과 저점이 이어지는 요 구간. 그러면 재차 3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기준점이 될 거예요. 30만 원 위에서 플레이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한전선 볼까요? 대한전선도 지금 상단에 이평선 저항 물량이 막혔습니다. 막혔어요. 막혔는데 쭉 보니까 어때요?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의 요 캔들의 고점,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2,000원 위에서 플레이가 된다면 대한전선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의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IT,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말해 뭐해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가격 부담이 있어서 못 사신 분들은 전력기기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또 전력기기를 못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는 전선을 봐도 저는 괜찮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중에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전에, 오후에, 야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도 요새 정신없습니다. 오전의 시장과 오후의 시장 그리고 저녁에 프리장에서의 시장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카톡방 반드시 입장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